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튕기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아예 그 웨이론에 아예 못 들어오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시니까 시작을 할게요. 네, 이펙티브 타입스크립트 스터디 첫 번째입니다. 책 읽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알아보기 1페이지입니다. 1장에서는 타입스크립트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매일매일 뭐 챕터 단위로 가지 않고 그 아이템 단위로 갈게요. 그래서 2장 중간에 끝나도 아이템 하나에 대해서 하다가 시간이 좀 그렇다 하면은 그냥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고 끝내는 걸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이템 넘버를 어디까지 나갔다라는 거 진도를 공유를 드릴게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의 타입들은 널이 가능한지, 애니 타입에서는 어떨지, 덕 타이핑이 가능한지 등을 알아봅시다. 사용 방식 면에서 조금 독특합니다. 인터프리터로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저수준 언어로 컴파일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고수준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되며 실행 역시 타입스크립트가 아닌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의 관계는 필연적이며 이 밀접한 관계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의 관계를 잘 이해한다면 타입스크립트 개발자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TS의 타입 시스템도 조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징들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미리 짚고 넘어가겠다. 아이템 1번입니다. 2페이지. TS를 사용 중인 분들이라면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의 상위 집합, 슈퍼셋이다. 또는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이 정의된 자바스크립트의 상위 집합이다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이 문장들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네,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네, 문법적으로도 자바스크립트의 상위 집합이다. 자바스크립트의 문법 오류가 없다면 유효한 타입스크립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에 어떤 이슈가 존재한다면 문법 오류가 아니더라도 타입 체커에게 지적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법의 유효성과 동작의 이슈는 독립적인 문제입니다. TS는 여전히 작성된 코드를 파싱하고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타입스크립트 에러라고 지적을 당하더라도 컴파일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JS 또는 JSX 확장자를 사용하는 반면 TS는 TS 또는 TSX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JS와 TS가 완전히 다른 언어라는 의미는 아니다. 상위 집합이기 때문에 JS 파일에 있는 코드는 이미 TS라고 할 수도 있다. main.js 파일명을 main.ts라고 바꾼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네, 넘어가고요. 3페이지. 모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타입스크립트라는 명제는 참이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이는 타입스크립트가 타입을 명시하는 추가적인 문법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코드는 유효한 타입스크립트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예시가 나왔습니다. 어휴, 글자 크다. 이 정도면 괜찮겠죠? 네, 얘는 유효한 타입스크립트 프로그램입니다. greeting 함수가 있고 who를 받았는데 얘는 문자열이다. 그리고 hello 누구 해놓고 greeting jn 출력해라 라고 했을 때 얘를 그 다음에 .01.ts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네. 아, 이스포트가 있으면 에러가 나는구나. 이렇게 하나를 없애고선 실행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실행이 됩니다. 아무튼 자바스크립트를 구동하는 노드 같은 프로그램으로 앞에 코드를 실행하면 오류를 출력합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죠. 노드로 여기는 안 커지나? 노드로 01.ts 파일을 실행을 하면 여기에 콜론 스트링 붙어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네요. 네. 이어서
콜론 스트링은 타입스크립트에서 쓰이는 타입 구문입니다. 그래서 타입 구문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스크립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타입스크립트 프로그램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보다 더 범위가 크게 잡혀 있습니다. 맨 밑에 TS 컴파일러는 TS뿐만 아니라 일반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에도 유용하다. 다음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겠다. 네, 두 번째 예시. 요거 보면 그냥 자바스크립트죠. 뭐 여기에 콜론 스트링 이런 거 안 붙어 있는 JS 파일입니다. JS 파일인데 to uppercase에 지금 밑줄이 가 있고 얘를 노드로 실행하는 대신에 타입 체커가 그냥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라고. 앞의 코드에는 타입 구문이 없지만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체커는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이미 CT가 문자열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문자열을 통해서 to uppercase라는 메서드가 없다라는 거를 찾아낸 거죠. 내용을 보면 스트링 형식에 없습니다. to uppercase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고 C로 바꿔주면 밑줄이 없어지네요. 그 얘기네요. 그래서 CT 변수가 문자열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도 타입스크립트는 초기 값으로부터 타입을 추론합니다. 타입 추론은 타입스크립트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입 시스템의 목표 중 하나는 런타임에 오류를 발생시킬 코드를 미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타입스크립트가 정적 타입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런타임 전에 오류를 발생시킬 코드를 미리 찾아낸다. 런타임, 그러니까 실행하기 전에 미리 찾아낸다. 그러나 타입 체커가 모든 오류를 찾아내지는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하진 않지만 의도와 다르게 동작하는 코드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제입니다.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코드네요. 뭐지? 네 번째로 가야 되네? 네, 요겁니다. 네 번째. 자바스크립트 코드. 예시를 보면 스테이트 배열에 객체들이 들어가 있고 네임이 있고 캐피탈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for of를 돌려서 출력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선 캐피톨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니 캐피톨 속성이 이 객체에는 없다. 캐피탈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캐피탈이 선언됩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를 실행을 하면 노드 04.js 실행하면 요거 추석 처리하고 실행을 하면 undefined 3개가 나온다. 라고 합니다. 5페이지. 앞의 코드는 유연 자바스크립트이며 어떤 오류도 없이 실행됩니다. 그러나 루프의 state.capital은 의도한 코드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이런 경우에 타입스크립트 타입 체커는 추가적인 타입 구문 없이도 오류를 찾아냅니다. 네. 오류를 게다가 수정도 왜 이래? 네. 수정하라고 하면 여기에 수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실행하면 잘 되네요. 몽고메리 제뉴, 피닉스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코드의 의도가 무엇인지 타입 구문을 통해 타입스크립트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코드의 동작과 의도가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다음 예시 캐피탈을 맞바꿔 보겠다. 여긴 캐피탈로 쓰고 여길 캐피톨로 썼어. 그런 게 맞바꾼댔는데? 네, 여기다. 6번이네요. 캐피탈로 맞바꿨어요. 근데 타입스크립트가 제시한 해결책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뭐 사람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 얘한테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뭐 한 곳에서는 캐피탈로 다른 한 곳에는 캐피톨로 다르게 타이핑했지만 타입스크립트는 어느 쪽이 오타인지 판명하지 못합니다. 오류의 원인을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스테이트를 선언하여 의도를 분명하게 하는 게 좋다. 인터페이스를 만들라고 하네요. 인터페이스로 스테이트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네임, 캐피탈 이런 거를 미리 정의를 해놓고 이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배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스테이트를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여기서 지정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를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다. 라는 얘기네요. 6페이지의 예시입니다. 이제 오류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찾을 수 있고 제시된 해결책도 올바르다. 의도를 명확히 해서 타입스크립트가 잠재적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타입 구문 없이 배열 안에서 딱 한 번 캐피톨이라고 오타를 썼다면 오류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타입 구문을 추가하여 오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걸까? 네, 그러네요. 여기는 지금 캐피탈 다 맞게 썼는데 하나만 캐피톨로 했더니 여긴 영어로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책에서도 한글로 나와 있죠. 책에서는 이렇게 캐피탈을 쓰려고 했습니까? 라고만 나오는데 저희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캐피톨 형식이 되어 있는 이 객체 전체를 스테이트 형식에 할당할 수 없다. 캐피톨이 없으니까 캐피탈을 쓰려고 했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1-1의 벤 다이어그램에 새로운 영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 1-2 오른쪽 책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 1-2에 타입 체커를 통과한 타입스크립트 프로그램 영역입니다. 타입 체커를 통과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오른쪽에 있고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의 상위 집합이다라는 문장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마도 타입 체크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영역 때문일 것입니다. 평소 작성하는 타입스크립트 코드가 바로 이 영역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타입 체크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며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타입스크립트 타입 시스템은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동작을 모델링합니다. 런타임 체크를 엄격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해왔다면 다음 결과들이 꽤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프로그램, 네, 이것도 타입스크립트 파일인데 2 더하기 문자열 3 오케이, 문자열 2 더하기 3 오케이. 그럼 x의 타입은 스트링, y의 타입도 스트링. 스트링으로 정상이다. 이 예제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다른 언어였다면 런타임 오류가 될 만한 코드입니다. 하지만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체커는 정상적으로 인식합니다. 두 줄 모두 문자열 2, 3이 되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동작으로 모델링 됩니다. 반대로 정상 동작하는 코드에 오류를 표시하기도 한다. 얘는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맞는 건데 오류를 표시한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A가 지금 타입 추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널과 7을 더했더니 원래는 이 널 더하기 7은 여기서 해보면 될까? 널 더하기 7, 네, 널 더하기 1, 널 빼기 널. 네. 둘 다 0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로 자동 형변환을 해서 그 형변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떨까? 요거 원래 12가 나오는 게 맞나? 문자열 12가 나오네? 이것도 신기하네요. 네, 아무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건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지금 제대로 못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얼럿의 경우는 얼럿 명령을 보면 얘는 아규먼트로 몇 개를 받는지는 안 나오네. 얼럿 이렇게 쳐놓고 보면 하나만 받는 게 맞네요. 원래는 헬로랑 하이랑 하면 하나만 나오네요. 뒤에 걸 무시하고 하나만 나오게끔 되네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가 뒤에 들어가 있어도 실행은 돼야 맞는 거죠. 헬로만 나오더라도 실행은 되는 건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오류를 잡더라. 네, 로사님. 네, 일단 넘어가고 좀 이따 볼게요. 컨스트 C 더하기 12는 undefined라고요? C 나오는데? 문자열 12로 나오는데? 네, 아무튼 넘어가서 자바스크립트의 런타임 동작을 모델링하는 것은 타입스크립트 타입 시스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봤던 경우들처럼 단순히 런타임 동작을 모델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이상한 코드가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8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캐피탈과 캐피톨 예제에서도 보았듯이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타입 체커가 오류를 표시합니다. 언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동작을 그대로 모델링할지 또는 추가적인 타입 체크를 할지 분명하지 않다면 과연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채택 여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타입스크립트의 도움을 받으면 오류가 적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앞에 이상한 코드처럼 널과 7을 더하거나 배열과 12를 더하거나 불필요한 별개 변수를 추가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차라리 쓰지 않는 게 낫다. 네, 이상하게 쓸 거면 쓰지 마라 이 얘기네요. 작성된 프로그램이 타입 체크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런타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봅시다. 다음 예제 11번 예제. 문제가 없죠. 네임즈 배열이 지금 인덱스가 0번째, 1번째만 있는데 2번째 인덱스를 찾아서 걔를 어퍼케이스로 전환해라 라고 했더니 타입스크립트는 오류를 못 잡아낸 거죠. 얘를 실행해보면 11.ts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는데도 말이죠. cannot read property to uppercase of undefined. 뭐가 비꼬, 네. 그쵸. 비꼬는 말이었죠, 아까. 네. 네, 그래서 지금 8장 중간을 봤는데, 8페이지 중간을 봤는데요. 타입스크립트는 앞에 배열이 범위 내에서 사용될 것이라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any 타입을 사용할 때도 예상치 못한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오류에 대해서는 이럽니다. 앞서 등장한 오류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타입스크립트가 이해하는 값의 타입과 실제 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입 시스템이 정적 타입의 정확성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타입 시스템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리즌이나 엘름 같은 언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얘네들도 단점은 있다. 이들은 런타임 안정성을 보장하는 대신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훨씬 복잡할 거다. 네,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약은 넘어갈게요. 마지막 것만 봅시다. 요약의 마지막 부분. 문법의 엄격학은 온전히 취향의 차이이며 오해를 가릴 수도 없는 문제이니 TS를 쓰기 싫으면 쓰지 마세요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템 1이 이렇게 금방 끝났네요. 아이템 2로 바로 갈까요? 바로 갑니다. 타입스크립트 설정 이해하기. 다음 코드가 오류 없이 타입 체커를 통과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에 주석이 붙어 있는데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요거가 지금 이 tsconfig.json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는 매우 많은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는 설정이 거의 100개에 이릅니다. 이 설정들은 커맨드 라인을 사용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봅시다. ts 02로 옮겨서 tsc로 no implicit any 하고 01.ts 네, 이렇게 하니까 에러를 잡아냅니다. 컴파일은 됐고 01.ts를 컴파일해서 01.js가 생겼죠. 얘는 지금 원하지 않으니 다시 삭제하고 다시 얘로 가서 네, 근데 이렇게 no implicit any라는 설정을 tsconfig에서 할 수도 있다. 여기도 이미 지금 나와 있죠. tsconfig라는 걸 가서 할 수도 있다. 네, 뒷장으로 넘어가면 저는 지금 tsconfig가 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다 당장은 없어도 되고 no implicit any만 true로 줘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true인 상태니까 여기 없더라도 똑같이 에러를 뿜겠죠? 안 뿜네? 요 설정을 못 읽어오나 봐. 그러면 여기서 해봐야겠다. 응? 뭐지? no implicit any를 true로 줬는데 오타인가?
확장자가 JS예요? 아닌데? 여기서는 지금 되거든요? 저 이거 타입스크립트 설정이 못 불러서 그런가 봐요. 여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서버 다시 시작. 그래도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잘 되지 왜?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클루드 옵션을 안 줘서 그렇다고요? 인클루드 옵션 뭐지? 인클루드 여기 있잖아. CH01에 있는 02에 있는 음, 그냥 다 이렇게 별로 줘볼까?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CH02 가서 여기서 해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이상하네. 이 tsconfig.json이 맞죠? JS 아니고 tsconfig.json 맞아. 근데 왜 줄이가 있지? 네, 경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include를 빼고 exclude만 줘봅시다. 다시 tsc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뭔가요? 어? 오, 이건 뭐지? 근데 오류를 되게 많이 잡았는데? 중괄호 expected? string literal with double quotes expected? tsconfig so root value of tsconfig must be an object. tsconfig.js 루트를 지금 못 잡고 있나 봐요. 설정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나? 근데 지금 두 분이 프로젝트 요걸 반영을 해야 된다고? tsc 프로젝트 tsconfig 이게 프로젝트가 이 config.json 파일을 투영한다라는 의미군요. 그러고선 ch01에 02에 01.ts를 실행하면 될 거다라고 하시는데 cannot be mixed with source file. 요거까지만 먼저 이렇게 하고선 실행하는 거예요. 모르겠네. 일단 뭐 나중에 또 답을 찾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네. 가급적 설정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타입스크립트를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인지 동료들이나 다른 도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tsc를 가지고 지금 명령을 했지만 저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에디터에서 오류를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렇죠. 얘가 왜 일로 갔어? 에디터에서만 잘 인식하면 tsc 명령을 내릴 일은 없지 않나요? 웹팩 돌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정한 거에 따라서 잡아주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 no implicit any를 false로 주면 여기서는 지금 밑줄이 안 나와야 맞고 지금 밑줄 없어졌죠?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되곤 있지만 다시 얘를 true로 바꾸면 true를 바꾸고 여전히 안 나오네. 다시 시작. 원래 잡아내야 됐었는데 include를 포함하고 보자. 아예 include 빼고 보자. 다시 로드. 아, JS였구나, 지금. 아, 그죠. 여기는 지금 밑줄 잡혔죠. 근데 얘를 펄스로 바꾸면 다시 시작하면 밑줄이 안 뜨죠. 그냥 점으로 하얗게 뜨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요 설정에 따라서 true일 때는 이렇게 놓자. true일 때는 요거를 다시 시작하고 보면 조금 있으면 오류를 잡는단 말이죠. 여기 빨간 줄이 간다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에 암시적이라는 게 임플리시트리 이런 타입이 들어왔다. 암묵적인 애니가 들어왔다. 뭐 그러니까 타입 선언이 없으니까 암묵적으로 애니 타입이 자동으로 지정됐다. 근데 이거를 tsconfig 파일에서 설정으로 막아놨다. 그러니까 얘를 오류로 잡겠다라는 거죠. tsconfig가. 근데 얘를 다시 false로 바꾸고 보면 다시 시작해보면 이제 문제 영역에도 뜨지 않고 여기서도 안 뜨는 거죠. 다만 이제 제한은 하는 거지. 아까랑 또 멘트도 다르죠. 암시적으로 애니 형식이지만 사용량에서 더 나은 형식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러면서 기왕이면 다른 걸 써보는 게 어떻겠니? 정도로 권장은 해주겠다. false라고 하더라도. 요 얘기였네요. 다시 시작하고 네, 지금은 여기 밑에 문제에서도 뜨죠. 두 개가. 그래서 넘어가서 10페이지 중간쯤에 no implicit any는 변수들이 미리 정의된 타입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다음 코드는 no implicit any가 해제되어 있을 때는 유효합니다. 방금 본 거죠. 유효한 거 false로 했을 때. 편집기에서 add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추론한 함수의 타입을 알 수 있습니다. 추론한 함수 뭘로 추론했느냐 보니까 any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에 올려보면 네, 이렇게 뜨죠. any 다음 예제로 10페이지 맨 마지막 예제 똑같은 예제인 것 같은데 네, any 11페이지로 넘어가세요. any를 코드에 넣지 않았지만 any 타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암시적 any, implicit any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같은 코드임에도 no implicit any가 설정되었다면 오류가 됩니다. 이 오류들은 명시적으로 콜론 any라고 선언해주거나 더 분명한 타입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예제 요쯤일까? 왜 이렇게 JS가 많지? 아, 지금 아까 그걸 해가지고 JS 파일들이 잔뜩 만들어졌네요, 지금. 이거 지금 다 지워야겠다. 컴파일이 한꺼번에 전부 다 된 거야. 네, 됐다. 자, 아무튼 3번, 4번쯤 가볼까? 네, 지금 4번에는 콜론 넘버를 넣어줬죠? 그러면 애들을 올려보면 아까는 any였는데 지금은 넘버 주니까 넘버랑 더하면 당연히 넘버겠지 라고 해서 결론 값도 이게 지금 이 표현이 인자의 매개변수에 들어올 애의 첫 번째 인자는 타입 형식이 넘버고 두 번째 인자는 형식이 넘버고 그때 함수의 반환값이 요 뒤에 와요. 반환값이 넘버의 형식이야.
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는 any였는데 지금은 넘버가 됐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책에서. 중간쯤 봐야겠죠. 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no implicit any를 설정하여 코드를 작성할 때마다 타입을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타입스크립트가 문제를 발견하기 수월해지고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지며 개발자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no implicit any 설정 해제는 자바스크립트 되어 있는 기존 프로젝트를 타입스크립트로 전환하는 상황에만 필요합니다. JS로 되어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TS로 이제 TS를 도입하고자 할 때 뭔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꾸려면 이 설정을 해놓고 바꾸는 게 안전할 것이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넘어가서 스트릭트 널 체크입니다. 스트릭트 널 체크. 밑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널 체크를 엄격하게 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의 플래그인 것 같아요. 볼까요? 네. 스트릭트 널 체크는 책에서 널과 undefined가 모든 타입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하는 설정입니다. 다음은 스트릭트 널 체크가 해제되었을 때 유효한 코드입니다. false로 해놓고 보면 유효할 코드를 보겠다. 다음은 몇 번일까? 5번? 요건 건가요? 5번 맞나요? 네. 현재 지금 제가 스트릭트 널 체크가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데 false로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보면 X에 올려보면 네, 값을 선언은 되었지만 읽히지 않았다. 이거는 뭐 이 값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사용해라 라는 얘기인 거지 오류를 잡은 건 아니죠. 지금 문제에 나와 있진 않아요. 아무튼 그렇고 타입은 넘버로 잡혀 있고 근데 널이 들어가 있어요. 넘버 타입을 지정했는데도 널을 입력한 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널 is a valid number래요. 이건 좀 이상하다. 엄격하게 안 하더라도 이건 오류를 잡아야지 않을까? 널이 어떻게 숫자야? 나다 넘버까지는 또 모를까? 널이 어떻게 숫자지? 아무튼 이걸 true로 바꾸면 이제 오류를 잡는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죠? 지금 나왔죠? 널 형식은 넘버 형식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올려보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널 형식은 넘버 형식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널 대신 undefined를 써도 같은 오류가 납니다. undefined를 써볼까? undefined. 네, undefined 형식은 넘버 형식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이 스트릭트 널 체크를 다시 false로 바꿔놓으면 네, 여기선 문제가 안 된다. undefined도 넘버로 인식할 수 있다. 형변환을 고려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문자열도 될까? 빈문자열? 이건 잡아내네. 형변환만 고려한 건 아니고 널과 undefined에 대해서만 그런가? 나라 넘버 한번 넣어볼까? 네, 이건 안 잡아내네요. 이것도 안 되네.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네. 네, 그러면 스트릭트 널 체크는 undefined와 널에 대해서는 어쨌든 통과를 해준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고 끄고 넘어가서 12페이지 위쪽에 만약 널을 허용하려고 한다면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오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우리는 if문 쓸 때 A, and B 그리고 or는 이렇게 두 개 쓰잖아요. 근데 타입스크립트에서 타입에 대해서는 하나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타입은 넘버이거나 널이기만 하면 돼. 둘 중 하나면 돼. 만약에 여기 스트링이 오면은 문자열이 와도 되는 거죠. 숫자가 와도 되고. 네, 그런 걸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두 가지 타입이 모두 올 수 있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만약 널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이 값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찾아야 하고 너를 체크하는 코드나 단어문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예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왔어요. const l equal document get element by id status를 잡았습니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잡히죠? get element by id에 의해서 이 id에 해당하는 DOM 엘리먼트가 있으면 HTML 엘리먼트가 잡히겠지만 없을 경우에는 너를 반환하니까 얘는 값이 너일 수도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너일 경우에 텍스트 컨텐트라는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너일 경우에는 이게 에러일다. 만약에 널이 아닐 때는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오류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개체가 널인 것 같다. 이게 널인 것 같다라는 말이 약간 조금 영어로 써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그쵸 요게 맞아요. 요 표현이 맞죠. 오브젝트 이제 passably 널. 이게 널인 것 같다라고 이걸 해석을 한 게 좀 번역이 이상하지 않나요? 오브젝트가 널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죠. passably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타입스크립트 번역가 누군가요? 아닌가요? 반대가 돼야 된다고요? 오브젝트가 널일 수도 있어 라고 하니까 얘가 개체가 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얘 널인 것 같은데? 너 널인 애한테 왜 이런 걸 해? 라고 지금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확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의견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번역 전공가 네 다혜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해 보이지만 어쨌든 이 표현을 보면 아 너릴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이구나 라고 저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아 그러면 너릴 수도 있으니까 텍스트 콘텐츠가 못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를 안 하고 밑에 거를 가면 해결이 된다 이런 거죠. L이 있으면 if문 안에 들어가면 널일 경우는 false한 데이터니까 if문을 넘어가죠. 그래서 통과가 되니까 요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엘리먼트가 이때는 HTML 엘리먼트라고 확실하게 나오죠. if문 안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널이거나 HTML 엘리먼트이거나 둘 다 가능했는데 존재할 때 그러니까 얘가 L이 true일 때 그러니까 truth한 값일 때만 요 if문 안으로 들어오니까 요때는 L이 자동으로 엘리먼트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텍스트 콘텐츠를 부여를 할 수가 있고 요 느낌표가 뭐지? 이 느낌표가 이게 원래 있는 그건가요? 낫을 붙이지? 전 물음표 붙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용어인가요? 저 처음 봐. non null assertion인가요? 있다고 가정한다. 강제 캐스팅. 네. 감사합니다. 물음표의 반대라고요? 이 물음표는 뭐야? 아, 왼쪽은 선택적 속성을 액세스할 수 없다. 아, 그 반대 개념이구나. 무조건 있는 거야 라고 강제를 해서 그렇군요. 오케이, we've asserted. 아, 그러네요. 여기도 나오네요. 강제로 지정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강제 캐스팅, 강제 형변환 이런 뜻이 되겠군요. 그래서 얘는 널이 아니게 해, 널이어도 널이 아니게 해 라고 강제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남은 거는 HTML 엘리먼트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군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 예제를 끄고 밑에 봐서 스트릭트 널 체크는 널과 언디파인드 관련된 오류를 잡아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코드 작성을 어렵게 합니다. 네,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널 언디파인드 에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겪는 디버깅의 95%가 널 언디파인드 에러 찾는 거라고. 네, 그게 없어지는 것만 해도 먼저 잡아낼 수 있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로 해주셔도 돼요. 네. 그죠? OR은 차지하는 거 같죠? 스피커로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여러분 채팅을 선호하시네요. 자, 그래서 스트릭트 널 체크를 설정하려면 no implicit any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아, 이게 좀 두 개가 디펜던치가 있네요. 얘가 false이면 얘가 true인 것이 의미가 없나?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저 말이 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네. 자, 얘가 no implicit any를 false로 했어. 근데 strict null check는 true로 했어. 그러면 null check를 잡아내는지 못 잡아내는지. 잡아내는데 버전의 문제일까요? 네, 이 표현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이상한 표현인 것 같으네요. 스트릭트 널 체크를 설정하려면 no implicit any를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 설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하면 여전히 잡아내는데? false로 하면 안 잡아내고 괜찮은데? 네, 요거는 지금 문장을 지워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전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 새 버전에서는 이게 반영이 됐다고 하면은 이 문장 하나에 지금 꽂히면 안 돼. 넘어갈게요. 스트릭트 널 체크 설정 없이 개발하기를 선택했다면 undefined는 객체가 아닙니다라는 끔찍한 런타임 오류를 주의하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오류 때문에 엄격한 체크를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프로젝트가 거대해질수록 설정 변경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가능한 한 초반에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많이들 겪어보셨겠죠. 언어에 의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설정들, 예를 들어 no implicit this와 strict function types 등이 많지만 no implicit any와 strict null check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체크를 설정하고 싶다면 strict 설정을 하면 됩니다. 타입스크립트에 strict 설정을 하면 대부분의 오류를 잡아냅니다. 요거에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strict를 줄 수가 있나 보죠? strict 옵션이 있네요. 이렇게 주면 다 잡아내나 보죠? 안 잡아내는데? 스트릭트 2로 줬는데? 아, 펄스 줬구나. 네. 그러면 봐라. 잡아내네요. 자, 다시 복귀하고 스트릭트라는 걸 쓰면은 다 된다. 네, 관련 옵션들이 한꺼번에 활성화된다라고 문성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책에서도 한 것 같고요. 넘어가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 동료에게 컴파일러 설정이 동일한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 아이템 2는 끝입니다. 이렇게.